안녕하세요. 찻쌤이 통하는 오웨이의 찻쌤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와 있는 검색해야 되는 내용이나 또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왜 하십니까? 자,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하시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검색하시게 되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설마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과 같은 어려운 것들을 하시진 않으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취업이라든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내용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적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과 뭐 이직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과 이직 중에 저는 취업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선 취업을 하셔야지 이직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컨텐츠를 통해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검색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우리는 팀이라는 파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팀의 이름, 팀 이름을 선정하게 된 이유, 팀 구성 및 특이사항, 그다음에 기업 분석의 중점사항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팀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팀별로 프로젝트를 하실 때 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여기 우리는 팀이라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팀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이유는 팀의 특성을 아시고 팀의 공통점을 조금 발견하시게 되면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과는 특성이 뭐 재무와 관련된 또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우리 팀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많이 활용했습니다 라는 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발표할 때 추가하시게 되면 조금 호감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예시는 다양한 학과가 우리 팀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회사를 선택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 그죠? 다양한 각도로 이 회사를 분석해 나가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또는 하나의 기업에 우리와 같은 사람 또는 우리와 같은 직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직무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새롭게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팀의 어떤 그 구성과 관련된 또는 팀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먼저 명기하시고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팀별로 작업을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다양한 뭐 친목 도모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팀의 공통점을 발견하시고 이 팀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는 에피소드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게 될 텐데요. 기업 분석 하시기 전에 일단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업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은 내용을 조금 준비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일반적인 분류라고 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 분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원래 세부적인 업종이라든지 또는 규모의 기준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조금 포괄할 수 있는 그 맥락으로 해서 제가 기준을 화면에 표시한 것이고요. 자, 표시한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표시되고 있는 검정색 퍼센트, 그죠? 그 다음에 또 표시가 되고 있는 빨간색 퍼센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이 퍼센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검정색 나와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빨간색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퍼센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느낌이 오겠죠, 그죠? 자, 취업은 확률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퍼센트를 활용해서 보셔도 취업을 하시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중소기업에 가시고 나서 일단 경력을 쌓으실 텐데요. 혹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연수, 그러니까 입사를 해서 꾸준하게 쭉 입사를 해서 근무하시는 기간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자, 조사된 결과로는 2.8년 정도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년도 되지 않은 그 기간을 어느 기업을 먼저 가서 경력을 쌓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확률적으로 좀 쉽게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는데 조금 많이 오픈되어 있고 또 꽤 괜찮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나서 3년 내로, 그죠? 3년 이내 정도로 경력을 쌓으시고 난 다음에 경력직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업무를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데 또 시간을 단축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시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한정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 괜찮은 또 뜯어보면 예쁜 그죠? 그런 중소기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